맞나요? 아닌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거요? 아니 두 번째 거. 이거요? 아니 아니. 이거요? 어. 이거 맞는데 이거? 아니야. 등차 중앙이잖아 등차 중앙. 이게 등차 중앙 아니에요? 이거 혹시 맞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거 있는 거 2배가 양쪽 끝에 거 더한 거. 이거. 아, 이거 도와줘요 이거. 그거는 등차 수열 합 공식이죠. 아, 일단 끝나고 완성시킨 사람만 집에 보낼 수 있어. 갈 거야. 그렇다고 수업 안 들으면 안 돼. 은근슬쩍 책 보고 베끼면 안 돼. 수업 들어가세요. 자, 보세요. 그 마지막 거 보면은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으로 보면은 241페이지에 95-2번이긴 하거든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고 n번째 항을 SN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잘못 썼네요. 이거라고 했을 때 그쵸? 이것도 잘못 썼죠. 3n제곱 마이너스 2n 이거라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합이 1부터 2n까지가 아니라 잘 보면은 2, 4, 6, 8, 10 이렇게 즉 누구들? 짝수들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짝수들만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하나씩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해볼 필요 없는 거죠. 두 개만 나와도 A2, A4, A2, A4 이 두 개만 나와도 등차 수열 이루는 거니까 똑같이 하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A1부터 A2에서 A2N까지 줬어요. A3, A4 해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뤄요. AN 가고 AEN까지. 그러면은 첫째 항을 A라고 하면은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그래서 A 플러스 N-1D 여기는 공식의 일반항에 따라서 맞춰보면 2N-1D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짝수 것들만 체크해야 돼. 짝수 것들만. 근데 짝수들만 따져도 수열에서 짝수들만 뽑아서도 다시 나열해도 걔네들은 수열 나열하는 거니까 수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중에서 짝수만 뽑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냐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대신 뭐가 바뀌는 거야? 공차가 바뀌어요. 공차가 바뀌어요. 그러면 A, D에서 여기 A 3D 됐죠. 이번엔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D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바뀌는 작업들만 잘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차가 D였잖아요. 다 플러스 D 더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두 개씩 띄워서 봤을 때는 플러스 2D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려면 먼저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죠. 우리 AN만 알면은 N 대신에 1 넣으면 되고 2 넣으면 되고 3 넣으면 되고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AN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SN에서 SN-1 이거 빼주기로 했죠. 그럼 SN은 3n제곱 마이너스 2n이고 그 다음 SN-1은 3 가로 열고 N-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N-1. 근데 이거 전체에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로 부호 바뀌어야 되죠. 다시 쓰면 SN-1이 이거예요. 그쵸? 가로 꼭 쳐줘야 돼. 그러면은 S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2n 플러스 2. 그럼 부호 다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할 거 다 계산해서 없애주면 얘는 사라질 거고요. 그럼 여기도 사라질 거고. 그래서 몇 n? 6n 마이너스 5.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항. 굳이 첫 번째 항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짝수들만 뽑아도 등차수를 이룬다는 거 알아냈으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A2로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이게 AN이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항 A2 전에 문제에서 나온 첫 번째 항. 그럼 A2는 6이 12 빼기 5니까 7. 그 다음에 A4는 4 대입하면 6, 4, 24. 24 마이너스 5니까 19. 그러면은 지금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체크해도 되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을 때 누가 바로 공차야?
얘가 바로 공차잖아요. n 앞에 곱해주는 숫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1부터 n까지 그냥 하나씩만 따졌을 때 공차가 6이면 짝수들만 따졌을 때 공차가 몇 배 돼요? 2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고 바로 생각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첫 번째 항. 새로운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은 7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새로운 수열의 공차 D. 새로운 수열의 공차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야. 그리고 2, 4, 6, 8, 10 짝수들만 나와서 2n까지잖아요. 그럼 몇 개겠어? n개야, n개. n개. 그냥 n개죠. 그쵸? 왜냐면 2의 배수들만 한 것은 2n까지 된 거잖아요. n. 여기다가 n 곱하기 1 해주면 2. 첫 번째 거. 2 곱하면 4번 4. 2개. 3 곱하면 6까지 3개 이렇게. 그러니까 n개. 그럼 공식 써먹으면 첫 번째 2분의 n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잘 적었죠. 2a 다시. 여기 두 개. n-1 새로운 공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문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꿔버린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n 14 더하기 12n-12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여기 12n-2가 돼서 약분해서 6n-1 그래서 n 가로 열고 6n-1 그래서 6n 제곱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예요. 플러스인데? 그렇죠. 플러스죠. 14 더하기 14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플러스. 미안해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새로운 수열 나오는 거 얘기했을 때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 얘기를 저번 시간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등차 수열 했어요. 등차 수열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수열 배울 거예요. 이제 248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값이 계속 더해져서 나온 수들을 나열한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될 거예요. 곱하는 거. 그래서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등비 수열. 등비 수열. 대표적인 예가 1, 2, 4, 8, 16, 32. 이 수열이 대표적인 수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얼마씩 곱해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2. 그럼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숫자 이 2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 이번엔 공비. 달라요. 등차니까 차이가 일정하다 등차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비. 비가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 나눠 쓰면 이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그 공비. 그래서 B는 레이셔널. 그래가지고 R 많이 씁니다. R 많이 써요. 라티오 어떻게 읽어요? 라티오라고 읽어요? 라시오? 몰라요. 리마크에 써져 있죠? 그래서 R 이거 따서 R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레이셔널 B가 있는 그게 레이셔널. 그래서 유리수 표현할 때도 R로 많이 표현하죠. 자 그러면은 관계식을 나타내 봅시다. 그럼 쭉 가서 A n번째 항이 A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A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해줘야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계식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A 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 n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양변에 A n으로 나눠보죠. 그러면은 A n분의 A n 플러스 1은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 대신 어떤 숫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수열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열 한 개 차이, 순서가 하나 차이 나는 거에 B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개념 체크를 한번 볼까요? 개념 체크 보면 2, 마이너스 4, 네모 3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쉽죠? 얼마 곱해야 돼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 그럼 똑같이 다 얼마씩 곱해야 돼? 마이너스 2 곱해야 돼. 그럼 8,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요. 2번도 64 네모 그 다음에 16 8 네모. 자 여기서는 이거 갖고 찾아줘야겠죠. 숫자가 연속으로 나와 있는 거 알아야 규칙이 나와요.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 곱해야 8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해야 8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32, 16, 그래서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은 똑같아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고요. 첫 번째 항 A. 두 번째는 여기다가 공비 R을 곱한 거니까 AR. 그럼 여기다 또 R을 곱하면 A, R의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다섯 번째 항, 제 5항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를 잘 보면 알겠지만, 자, 공비의 지수라 밑에 첨자 몇 번째 항이랑 비교했을 때 등차 수열 때처럼 몇 개 차이 나요?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 지수가 그 번째 순서보다 하나 더 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쭉 가서 AN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A, R, N-1제곱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 항은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규칙으로 그냥 바로 이해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이제 이거 적용해서 개념 체크 한번 찾아볼까요? 개념 체크 1번, 3번만 해볼게요. 1번, 3번만 해보면 자 1번 첫째 항이 4라고 얘기 나왔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러면은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걸 굳이 뭐 변형시켜도 되지만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을 보면은 3, 6, 12, 24 수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비수열이겠죠. 그쵸? 첫째 항은 얼마고? 3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럼 첫째 항 3이니까 첫째 항 3 곱하기 R 2의 n-1제곱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개념 체크 2번에 1번, 2번 두 개 다 한번 해보죠. 자, 등비수열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8, 54 쭉 가서 486이 제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 AN이 어떤 꼴로 생겨먹었는지만 알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N은 마이너스 2 곱하기 공비가 지금 얼마예요? 3이에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4 부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의 n-1제곱 얘가 바로 486이 되는 그 n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자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눠주면 마이너스 243 자 3에 몇 번 곱해야 243이 되냐면 5번 곱해야 243이 돼요. 그러니까 홀수번 곱하니까 마이너스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알겠고요. 그럼 여기 지수가 5번이 돼야 되니까 n-1이 5, 즉 n은 6. 그러니까 486은 제 몇 항이다? 제 6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은 풀지 않고요. 그냥 푸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5항. 자, 제 5항이 얼마라고? 160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제 5항이니까 A, R의 몇 제곱? 5제곱이 아니라 4제곱. 4제곱이라고 돼야 되죠. 4제곱이 160이다. 이것식을 사용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공비가 나와 있죠? 공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 기억해주세요. A, R의 n-1제곱이다. 등차수열 일반항도 있었죠? 등비수열 일반항도 있고요. 그거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등차는 합이니까 제곱돼 있는 게 없는 거야. B는 그저 계속 똑같은 거 곱하니까 제곱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듭 제곱 생긴다고 그렇게 하면은 헷갈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같은 거 필요 유형, 대표 유형. 대표 유형을 풀어보면요 등비수열에서 제 3항이 아까 얘기했죠. 제 3항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 3항이 나와요. 그럼 12. 그럼 A, R의 몇 제곱? 제곱. 3항이 하나 적어. 하나 다운시켜. 얘가 12가 되는 거고 제 6항은 A, R의 5제곱. 결국에 9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풀어봤는데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똑같이 연립방정식처럼 풀면 되는데 등차 수열할 때는 더하기 빼기 했었죠. 그쵸? 하지만 등비 수열할 때는 나눗셈 해버리면 돼. 그럼 약분돼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거듭제곱의 지수가 더 큰 거를 위에다 써주고요. 작은 거를 밑으로 써줘야 계산하는 거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나눈다고 생각해. 그냥 객관식 문제 풀 때나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눠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분수처럼 보이잖아요. 약분. 그럼 여기는 세제곱. 그럼 12 나눠주면 얼마야? 8이죠. 그래서 아래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8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 되는지 알고 있죠? 보이죠? 그럼 아래 세제곱은 8이라는 얘기는 R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럼 아래 2니까 이제 대입하는 거야. 아래 2면은 A 곱하기 4가 10이다. 그럼 A는 3이다. 그럼 첫째 항목 공비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일반항이 완성됐네요.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지금 몇 번째? 30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얘가 3000보다 커져야 되는데 3000보다. 그럼 양변에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요. 2의 n-1제곱이 1000보다 크게 되는 거. 자, 그럼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000보다 큰 숫자 바로 나오는 거는 뭐야? 2의 10제곱 102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1은 뭐보다 커야 돼? 10보다 커야 돼. 아니면 그렇죠. n-1은 10보다 커야 되겠죠? 10보다 커야 돼. 그래서 n은 11보다 크다. 10보다 커야 돼. 11보다 커야 돼.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10일 때도 1024 되니까. 그래서 답은 제 11형.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예요? 지수? 부등식이죠? 지수 부등식. 이것처럼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96-1번 해볼까요? 첨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첨자를 뭐로 바꿔야 되는지 아까 바꾸는 작업들 이거 이용해서 해주는 거예요. 손으로 푸셔야지. 풀고 있어. 96-1번. 아니 못해. 못해. 봤어 안 봤어? 보긴 봤는데. 251페이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A1, A2, A4, A4. 자 지금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하고 있고요. 등비 수열은 일정한 규칙이 있어. 뭐냐면은
수에다가 똑같은 수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에서 나온 수들을 나열한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일반항, 등비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 R이 곱해지는 공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A1은 A, 그 다음 A2는 AR 하나, 여기 두 번째 순서보다 하나 더 적으면 치수 12, 그 다음 A4는 A3, 아니 왜 이래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은 324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묶어줘요. 묶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럼 A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 는 12. 지금 251 96-1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묶어줘요. 뭘로 묶어주면 돼? AR 세제곱으로. AR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똑같이 1 플러스 R이라는 인수, 공통인수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약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선생님 좀 순서 이렇게 써줘야 약분하기가 좋다고 얘기했죠. 분수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나눠버리라고. 나눠. 그 다음에 324를 12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27? 그러겠죠? 그러면은 R의 세제곱이 27이니까 R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럼 R이 3이니까 이제 R에다가 3 대입하세요. 3 대입하면 1 더하기 3, 4. 4A가 A다? 그럼 A도 3이 되겠죠. 그럼 A에는 일반항은 3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이거 계산되죠, 이거는. 특별히. 밑이 똑같잖아요. 그럼 3의 n제곱 이렇게 바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수 예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식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형 97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수 5와 x, y, z 80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등비수열 이룬다. 그럼 여기도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네 번째가 아니라 1, 2, 3, 4, 5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A가 지금 첫 번째 5가 되는 거고 A 아래 다섯 번째가 4제곱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80이 되는 거야. 그럼 A가 5라며 그럼 아래 4제곱은 16이 되겠죠. 양변에 5로 바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 4제곱이 16이라는 거 R은 플러스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쵸? 이거 둘 다 조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양수 x, y, z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오는 순간 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양수래.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비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공비가 2니까 다 2 곱해서는 뜻이잖아요. 그럼 x는 10, y는 20, z는 40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겠죠? 다 더해주면 7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만 나와있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지 몇 번째 막 이런 거 안 나와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도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 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 했을 때는 A-D, A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계산 쉽게 하자고 설정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설정하면 돼. 일반항으로. 근데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첫 번째부터 A라고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A, AR 세제곱 이렇게 연속하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연속하는 게 아니라 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세수의 합이 21이래. 그럼 더해봅시다.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은 21이고요.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얼마래? 곱이 216이래. 세 개 다 곱해보세요. 그럼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A 3개, R 하나, 2개니까 3개. 그래서 얘가 216이다. 216은 뭐의 세제곱이냐면 6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AR의 세제곱이 전체 세제곱이 216이니까 AR은 6이 되는 거예요. 6. 자,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A로 묶는 거예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은 21이다.
우리 아까 AR은 6이라고 나왔으니까 A가 얼마인지 나오게 돼요. 그렇죠? A는 얼마죠? A는 R분의 6이에요. 그럼 A가 R분의 6 나왔으니까 A 자리 대신에 R분의 6을 넣는 거야. 지금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거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처럼. 그러면 A 대신 이걸 대입해버리면 R분의 6,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21. 분모에 R 있는 거 싫어. 그럼 양변에 R 곱해줘. 그럼 6, 1 플러스 R 제곱은 21R이다. 전개. 6R 제곱 플러스 6R 플러스 1은 21R. 2차 방정식이네요. 전개, 2항. 그러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15R 플러스 6은 제로. 그럼 다 3으로 나눠주면요.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제로. 인수분해가 되죠. 1, 2, 2, 1. 2, 2, 4. 1, 1은 1. 그리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대가 둘 다 마이너스 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R-2, 2R-1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뭐다? 2 또는 R은 2분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은 2니까 A 값이 바로 나오겠죠. R은 2면은 A 값은 3이 될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얘가 3, 6, 6이 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한다고 하면 2분의 1이면은 A는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2분의 1분의 6이니까 2분의 1분의 6 그럼 번분수 1분의 12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2, 2분의 1 곱하면 6, 2분의 1 곱하면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성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세수는 그냥 바로 3, 6, 10이라고 답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큰 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통계식. 다시 지금까지 문제 두 개 푼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 보세요. 그림 그려야 돼서. 좀 잘 그리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54 넘어와서요. 등비수열 활용. 등비수열 활용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데 활용 문제 그 구도만 잘 보면 이해하면은 거저 주는 문제니까 문장도 길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막 엄청 어렵게는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이 구도만 잘 파악해주면 그냥 주는 문제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항상 도전해서 문제 푸는 거를 익히는 걸로 연습해서 공부하셔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 뭐야? 2월은 또 짧잖아. 2월 28일밖에 없잖아. 28일이면 이제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서 이제 또 뭐야? 뭐부터 해야지? 지수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렇죠? 학교에서 막 지수 얘기하는데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어떡해?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자, 길이가 30인 성분이 있어요. 길이가 30인 성분이 있어요. 이렇게 30인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작업을 한 거냐면 지금 똑같이 세 등분해서 그 가운데 것만 딱 빼는 거야. 가운데 거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첫 번째 1회 작업한 거의 길이는 30에 3개로 나눈 것 중에서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는 똑같은 그림에서 여기 남아있는 거에 또 3개로 나눠서 그 중에 2개만 남긴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3개로 나눠서 그 중에 2개로 남긴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전체를 3개로 남겨서 2개로 남긴 거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남은 것 중에서 몇 개로 똑같이 나눴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남았어. 6개로 남았지만 남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6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죠. 그쵸? 그냥 이 한 칸만 보고 얘기해도 똑같이 되는 거야. 전체에서 3분의 2 남겨놓는 거를 남은 거를 또 3분의 2만 남겼어. 또 3분의 2 남겼어. 계속 3분의 2 남기는 거죠. 근데 남은 부분은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전체에다가 계속 3분의 2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두 번째 작업했을 때는 30 곱하기 3분의 2 1에 한 거에다가 또 얼마를 곱한 거야? 3분의 2를 곱한 거죠. 그럼 여기는 30 곱하기 3분의 2 한 거에 3분의 2 한 거에 또 3분의 2 한 거죠. 그쵸? 그럼 쭉 가면은 n번째 n회차 됐을 때 남은 거의 길이는 30 곱하기 3분의 2가 몇 개 있어? 첫 번째는 하나,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3개잖아요. 그쵸? n번째는 몇 개 있겠어?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등차 수열 일반항이랑은 조금 달라요. 등비 수열은 맞는데 첫째 항이 좀 달라서 그래요. 첫째 항이 공비가 거의 하나 곱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n-1이 아니라 n이 되는 거예요. 그거 헷갈려하지 말고 순서대로 이렇게 규칙에 맞춰서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몇 회 반복했을 때? 13회 반복했을 때. 그럼 n이 얼마란 얘기예요? 13이란 얘기죠. 그때 답은 그냥 간단하게 1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7, 8번 넘어가면 거듭제고 7, 8번 넘어가면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지수로 쓰시면 돼. 알겠죠? 그럼 99-1번 해볼까요? 자, 볼게요. 처음에 넓이가 1024예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50% 작업을 하면 50%가 줄어든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처음 사진 있는데 작업을 해서 50%가 줄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또 작업하면 이거에 50%가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첫 번째 줄이면 처음에 한번 작업을 하면 1024에서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50% 준다는 얘기는 반으로 나눠진다는 얘기, 즉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1번에 나온 그 넓이에 또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두 번째 나온 거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1회 때는 2분의 1이 하나, 2회 때는 2개, 3회 때는 3개. 그러면은 n회 때는 n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언제 넓이가 8이 되는 순간을 알고 싶어요. 그때가 몇 번째를 했을 때 8이 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1024는 2의 10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n제곱은 다시 얘기하면 2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거 지수법칙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지수법칙끼리 얘기하면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2의10-n이 2의 세제곱이다. 그럼 지수끼리 똑같으니까 n은 얼마야 돼? 7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기 싫으시죠?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지수록을 했었어야 됐는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99-2번 보면은 그거 그림 익숙하죠? 인터넷 많이 한 친구들 알 거야. 이거 수능 모의고사 볼 때 시간 남아가지고 이거 쭉 그렸다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쉬운 거야. 모의고사 나오는 수준도 이 정도로 쉬워요. 그리는 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는 거 그리고 재밌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면 안 돼. 그걸 다른 걸 보네. 그걸 싫어. 자,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예요. 자,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그냥 첫 번째 제1항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얘는 A가 될 거고, 두 번째 공비 AR, 세 번째는 AR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잘 보면 얘네 끝에 거 두 개를 곱해 볼게요. A 곱하기 AR의 제곱은 A 제곱 R 제곱이죠. 그럼 뭐야? 이 가운데 거를 어떻게 한 거랑 똑같아? 제곱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끝에 거의 곱과 같아요. 합이 아니라 곱과 같아요. 제곱의 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일반항으로 an 플러스 1번째, an 플러스 2번째. n번째라는 얘기는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 쭉 1첫 번째부터 엄청 많이 있는 숫자들인데 그 중에 그냥 하나만 특정 임의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n이라고 쓰는 것 뿐이고, 그 다음 n 플러스 그 정해진 숫자 바로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계식이 어떻게 성립되냐면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관계식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책처럼 나와 있는 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수 2, x, 18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양수 a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거 제곱, x 제곱은 둘이 곱한 거 36이 됩니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지만 양수 x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등비 수열 맞잖아요. 3 곱하면 되고 3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게 바로 등비 중앙이다. 자, 그러면 등차 중앙 배웠고 등비 중앙 배웠으니까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은 같이 나와서 문제가 나와요.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야. 그래야 문제 하나에 다 물어볼 수 있죠? 분명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세 양수 x 플러스 3, 4x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요. 이거는 안 할게요. 1번은 쉬우니까 안 할 거고 그냥 2번으로 바로 넘어가죠. 1번은 방금 한 것처럼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끝에 곱과 같다. 그럼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양수, 음수라고 나와 있는 단어들 힌트 잘 잡아야 돼. 무조건 답 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세 양수 8, A,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A, B 36은 등비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럼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다 적용시켜주면 되겠어. 등차 중앙부터 적용해볼게요.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의 2배. 이 A가 양쪽 끝에 거의 합이다 라는 거였고,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끝에 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2분의 8 플러스 B잖아요. 그럼 A 자리 대신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B제곱은 36 곱하기 2분의 8 플러스 B. 그럼 약분 여기는 18. 그럼 분자 전체 곱해주는 거죠. 그럼 B제곱은 18B 더하기 144. 그럼 B제곱 마이너스 18B 마이너스 144가 제로다. 그래서 24. 자, 24 곱하기 6. 24 곱하기 6이 144. 그래서 둘 중 하나 마이너스 위에 붙어줘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8 되는 거죠. 그럼 B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B 플러스 6은 제로다. 그럼 B는 24 또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건데, A, B 다 양수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양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B는 마이너스 6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B는 24. 그럼 여기 24예요. 그럼 여기 24면 더했을 때 32잖아요. 그럼 A는 16. 이렇게 치고. 16, 24, 36.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안 돼 보이는데요? 등차 수열 아닌가요? 이거 등비 수열 맞아요? 나눠보면 되죠. 16분의 24랑 24분의 36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8로 나눠주면은 2분의 3이고, 여기는 12로 나눠주면 2분의 3.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등비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 나올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100-1번. 100-1번 지금 해보세요.